M1이니 M2니 M3니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맥북 고르다가 머리 아프신 분들 주목!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의 리팽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맥북 구매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맥북을 사고 싶은데 도대체 라인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뭘 구매해야 하나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북은 에어부터 프로까지 여러 라인업이 있고 칩셋도 M1, M2, M3까지 있어서 헷갈리죠. 저도 처음 맥북 살 때 엄청 헤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맥북 라인업 또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딱딱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한 맥북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 정리가 한 번에 딱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맥북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하면 맥북 에어는 아반떼, 맥북 프로는 그랜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현재 애플은 M1부터 M3까지 다양한 칩셋을 탑재한 맥북을 판매하고 있어요. 게다가 에어와 프로 라인업까지 있어서 정말 헷갈리죠. 가격대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무려 500만원까지 있답니다. 이 중 맥북 에어는 M1, M2, M3 칩셋을 탑재한 모델들이 있고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사이즈의 M3, M3 프로, M3 맥스 칩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M1 맥북 에어는 2020년, M2는 2022년, M3는 2024년 모델이에요. 프로의 경우 모두 2023년 말이 출시된 모델이 최신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저렴한 M1 맥북 에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맥북을 처음 써본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연코 맥북 에어 M1을 추천합니다. 이 녀석 2020년도에 출시했는데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가격은 11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쿠팡 같은 데서 할인하면 10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 가능해요. 맥북이 100만원대라니 놀랍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그레이가 더 고급져 보이던데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2024년인데 4년 전 제품 좀 아니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1 칩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성능을 볼까요?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은 기본이고 4K 동영상도 버벅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1080p 영상 편집도 거뜬해요. 심지어 포토샵, 일러스트, 레이터 같은 그래픽 작업도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배터리도 진짜 미쳤어요. 무려 15시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7편이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13.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고 색감도 훌륭해서 넷플릭스 보기에도 딱이에요. 주변기기 호환성도 좋은데요. 매직 키보드나 매직 마우스 같은 애플 제품은 물론이고 서드파티 액세서리도 잘 연결됩니다. 다만 아이패드처럼 애플 펜슬은 지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USB-C 포트가 2개뿐이라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장 모니터는 하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4K 60Hz는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죠.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최고예요. 대학생, 직장인, 유튜브 시청이 주된 용도인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간단한 영상 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에요. 참, 그리고 M2 맥북 에어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M2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성능은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SSD 속도가 오히려 M1보다 느리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맥북 에어 입문하는 분들은 M1 맥북 에어로 시작하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끝내줍니다. 쓰다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프로 모델로 갈아타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 2020년에 나온 M2 맥북 에어를 볼까요? 애플이 역대 최고의 맥북 에어라고 홍보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디자인부터 확 바뀌었어요. M1의 웨지 모양에서 완전히 평평해졌죠. 개인적으로는 이 새 디자인이 더 세련돼 보이긴 해요. 색상도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가 추가됐어요. 특히 미드나이트 색상이 인기더라고요. 화면은 13.6인치로 커졌고 노치도 생겼어요. 노치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덕분에 화면 크기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밝기도 500니트로 올라가서 야외에서 쓰기 더 좋아졌죠. 성능도 좋아졌는데요. CPU는 18%, GPU는 35% 정도 향상됐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맥북 에어는 펜이 없는 펜리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작업을 오래 하려면 열이 올라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M1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169만원부터 시작해요. M1보다 30만원이나 올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절대로 기본 모델 256기가는 사지 마세요. SSD 구조가 바뀌어서 오히려 M1보다 읽기 쓰기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꼭 512기가 이상으로 가세요 라고 초반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비교를 해보니 실제 속도가 별로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 CPU랑 램 성능이 더 중요하고 M2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져서 이 부분을 메꿔줘요. 배터리 수명은 여전히 훌륭해요. 18시간까지 간다고 해요. 충전도 맥세이프가 돌아와서 편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30만원을 더 주고 살 가치가 있나 조금 의문이긴 해요. 카메라는 1080p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줌 미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M2 맥북 에어가 나쁜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노트북이에요. 근데 문제는 M1 맥북 에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30만원 더 주고 M2로 살 가치가 있나?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만 M2를 고려해보세요. 디자인에 진심이신 분, 야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화상회의가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외에는 M1으로 충분합니다. 차라리 M1 프로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2024년 3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 M3 맥북 에어를 볼까요? 애플이 또 역대 최고의 맥북 에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디자인은 M2와 거의 동일해요. 색상도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라이트 그대로예요. 근데 미드라이트 색상이 지문이 덜 문다고 하네요. 살짝 더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성능을 보면 M2보다 20% 정도 향상됐다고 해요. 특히 AI 기능이 강화되어 영상 편집이나 코딩할 때 체감이 확 빨라졌어요. 근데 이게 맥북 에어 사용자한테 얼마나 중요할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가격은 15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M2보다 10만원 내렸어요. 그래도 M1보다는 여전히 비싸죠. 여기서 중요한 점, M3부터는 외장 모니터를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맥북 화면은 꺼야 되지만 그래도 큰 발전이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AV1 코덱을 지원해서 8K 영상도 부드럽게 재생해요. 유튜브에서 고화질 영상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도 6기를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공유기가 지원해야 의미가 있겠죠. 배터리 수명은 여전히 18시간으로 훌륭합니다. M2와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159만원부터 시작하는데 M2보다 10만원이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M3 맥북 에어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M2나 심지어 M1이랑 비교했을 때 와, 이건 무조건 사야 해 라고 할 만큼은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M3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꼭 쓰고 싶으신 분, 8K 영상 자주 보시는 분, 최신 와이파이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 외에는 M2나 M1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가 있고 M3, M3 프로, M3 맥스 칩셋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요. 14인치 M3 모델은 249만원부터 시작하고 16인치는 36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7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디자인은 이전 세대와 비슷해요. 노치도 그대로고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거기에 스페이스 블랙이 추가됐어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블랙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제 성능 얘기를 좀 해볼까요? 프로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압도적인 성능이에요. 고사양 게임은 물론 8K 영상 편집도 거뜬하죠. M3 맥 모델은 렌더링 작업할 때 진짜 미쳤어요. 근데 이 정도 성능 과연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맥북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팬이 있다는 건데요. 고성능 작업을 오래 해도 성능 저하가 적어요. 맥북 에어처럼 열 때문에 성능이 뚝 떨어지는 일은 없죠. 특히 16인치 모델은 더 큰 배터리와 더 효율적인 쿨링 시스템 덕분에 같은 칩셋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미쳤어요. 프로모션 때문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미니 LED 덕분에 화면도 엄청 밝아졌습니다. HDR 컨텐츠를 볼 때 진짜 감동이에요. 14인치도 훌륭하지만 16인치는 그 큰 화면에서 작업하면 진짜 시원시원해요. 배터리 수명도 긴데요. 14인치는 18시간, 16인치는 2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보다 2-3시간은 더 가는 셈이죠. 포트도 더 많은데 HDMI, SD카드 슬롯도 있어서 편리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본 모델도 비싼데 M3 맥스 모델로 가면 16인치 기준 669만원까지 올라가요. 휴, 말을 읽기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냐고요? 전문 크리에이터, 개발자, 3D 아티스트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14인치는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16인치는 주로 한자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영상 편집, 코딩, 3D 렌더링 같이 고성능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를 고려해보세요. 근데 이외의 분들은 글쎄요, 맥북 에어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맥미니 플러스 외장 모니터 조합도 괜찮고요. 자, 지금까지 맥북 에어 M1, M2, M3 맥북 프로 라인업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 목적에 맞게 딱딱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을 원한다면 단연코 맥북 에어 M1입니다. 110만원대로 맥 생태계에 입문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일반 문서 작업, 웹서핑, 동영상 시청은 물론 가벼운 영상 편집까지 가능해요. 두 번째로 디자인과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맥북 에어 M2나 M3를 추천해요. 특히 미드나이트 색상이 멋지더라고요. M3는 듀얼 모니터도 지원되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네요. 세 번째, 영상 편집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원한다면 맥북 프로 14인치 M3 프로 모델부터 고려해보세요. 펜이 있어서 고성능 작업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최고 사양을 원한다? 맥북 프로 16인치 M3 맥스 모델이에요. 근데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학생이나 가벼운 사용자라면 맥북 에어 M1이나 M2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프로 모델까지 갈 필요 없어요. 또 개발자나 전문 크리에이터라면 맥북 프로 라인업을 추천합니다. 램도 넉넉히 올리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애플 교육 할인도 꼭 확인해보세요. 학생이
직장이나 교직원이라면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쿠팡에서도 종종 할인하니 할인 링크는 저희 댓글에서 확인해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맥북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트북과 태블릿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서 갤럭시북과 LG그램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